닷쌤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평균의 함정에 대한 겁니다. 관련 필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앞서 한번 풀었었죠. 근데 왜 다시 푸냐 하면은 며칠 전에 교보 가서 통계 관련 책을 다 펼쳐놓고 샅샅이 뒤졌더니 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자료가 마침 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규분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규분포는 이 값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좌우 대칭형 종 모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 모형입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이렇게 나타나기 힘들죠.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개의 그림이 현실 모형입니다. 자, 이것을 A로 두고 이것을 B로 뒀을 때 A는 우측으로 치우쳐 있죠. B는 좌측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자, 피셈 문제 데이터는 원래 평균, 중앙, 최빈값 순서로 표시되었는데 B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최빈값, 중앙값, 평균값 위치로 놓고 보면 마침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자료가 어느 책에 들어 있었습니다. 밑에 줄을 보세요. 최빈값은 구간 간격을 200만으로 했답니다. 최빈값과 중앙값의 차이는 1.2입니다. 120만원 차이가 나죠. 그런데 도수 분포표를 만들 때는 구간을 200만원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최빈값과 중앙값은 서로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그림에서는 이해를 위해서 구간 간격을 줬지만 이 데이터에 따르면 최빈값과 중앙값은 눈에 보이지 않게 붙어 있다 이 뜻입니다. 자, X축을 소득의 크기로 두는 겁니다. Y축을 가구수로 줍니다. 이때 가구수는 빈도입니다. 최빈값이 34랍니다. 34. 중앙값은 35.2. 근데 막대 그래프 하나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간 간격이 200이기 때문이죠. 평균값은 45.5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이것이 결국은 이 그림처럼 평균 이상을 올리고 있는 가구원 수는 몇 개 안 된다 이 뜻입니다. 30가구에서 3개, 4개 정도 또는 2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위수, 중앙값입니다. 중위수를 찾기 위해서는 자, 가구수가 표본이 30가구이기 때문에 2분의 15 더하기 16 하면은 15.5죠. 자, 중앙값이 최빈값과 똑같은 그래프 안에 들어가 있는데 15.5번째입니다. 자, 이걸 표시 놓고 가를 보세요. 평균값이 중앙값과 최빈값에 비해 큰 것은 연간소득이 평균값 이상인 가구수가 이하인 가구수보다 많다가 아니라 전체 30가구 가운데 평균값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구는 많아야 3, 4가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나 3,400만원 이상 연간소득을 올리는 가구, 자 3,400만원은 최빈값입니다. 최빈값과 중앙값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그런데 중앙값에 해당되는 가구수, 중위수에 해당되는 값은 15.5입니다. 그런데 최빈수가 좌측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빈수는 15.5 아래 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15가구 이상이겠죠. 맞습니다. 다수의 자료에 비해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값이 존재하는 자료를 요약할 때 평균값은 치우친 값에 대해서 매우 안정적이다. 자, 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기분포와 현실 모형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정기분포는 이 중앙의 값, 이게 평균과 중앙값, 최근값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좌우 대칭형 종모양입니다. 만약에 평균이 이와 같이 치우친 값에 대해서도 매우 안정적이라면 평균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빈값과 중앙값 이와 같은 것을 쓰는 겁니다. 그게 틀렸죠. 자, 이 문제는 지식 활용형 문제 대표 선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의 개념, 최빈값, 중앙값의 개념, 그리고 그 활용, 비교했을 때 나타난 특징, 그리고 평균의 함정,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자, 현실에서 우리나라 이제 3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죠. 그런데 왜 내 지갑은 얇을까 얘기입니다. 국가의 GDP는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느끼는 국가의 부에 비해서 개인이 느끼는 소득은 불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잘 사는 일본, 못 사는 일본인이라는 책이 있었죠. 같은 현상입니다. 분명하게 GDP는 경제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느끼는 그 소득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측에 작년 억대 연봉자가 44만 명이랍니다. 자, 억대 연봉자 44만 명. 그러면 전체 근로자가 2,500만 정도 되는데 2,500분의 44는 거의 뭐 1.7 이 정도 나오죠. 자,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단위로 봤을 때는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 억대 연봉자들이 결국은 평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3,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각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연봉은 여기에 못 따라가죠. 왜? 이 사람들이 평균에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균 가지고 절대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그 텍스트 기사를 다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근로자 평균 연봉은 3,500 정도입니다. 자, 연봉에 대해서 일렬로 세웠을 때 3,500은 여기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상당히 큰 연봉자들이 어느 정도 다수입니다. 하나의 그 묶음 단위죠. 그들이 1.7%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봉이 이 평균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랬더니 일반 근로자들이 느끼는 자기 연봉과 전체 평균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평균값이 어긋났을 때 생기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자, B번 문제는 자,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지문에서 평균은 323만, 자, 중위월급은 250만, 약간 못 미친답니다.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날까? 중위수보다 평균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연봉 1억 이상이 좀 다수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들의 연봉이 평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소득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죠. 4번은 최빈수에 대한 얘기죠. 자, 2번 보세요. 평균 이하 연봉을 받는 사람의 수가 그 이상을 받는 수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죠. 평균 이상을 연봉을 받는 사람의 수가 그 이하를 받는 사람 수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죠. 그래서 서로 반대로 표현됐죠. 1번 보세요. 연봉 6,700 이상이면 상위 10% 속하는군. 자, 상위 10% 여기에 따른 상한선과 하한선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판단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는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자, 2번 근로자 수를 따진다며, 자, 데이터는 연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로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3번 2017년 중위연봉, 2016년 중위연봉. 자, 전체를 열등분 했기 때문에 중위수는
5, 6 이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럼 2016년에는 2600 정도 될 것이고 2017년에는 2700 정도 되죠. 그럼 차이값은 100이죠. 그래서 200 그러면 안 되겠죠. 답은 4번. 평균 연봉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고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수 분포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자료해석 관련 문제 만났을 때 그 지문은 대개 통계표 아니면 그래프죠. 물론 텍스트는 있습니다. 통계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90%이고 그래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통계표를 읽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전부 다 계산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론에 의한 해석이고 이론에 의한 설명이 합니다. 이론을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론을 알고 있으면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쉽죠. 그러면 풀이율과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